안녕하세요. 역사의 향기와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죽거든 관 속에 화투 한 광만 넣어달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은 화투 이야기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지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며 사는 딸이 제게 서운하게 할 때면 저 녀석 내가 저 세상 갈 때 꼭 데려가 버릴 테다 라고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제가 싼 대변 한번 치워주지 않았다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늙은이인가 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꽃들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고스톱을 칩니다. 꽃들의 다툼이라는 이름의 게임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젠가 요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한 저만의 준비입니다. 120세 시대라는 말이 공포처럼 들려오는 요즘 홀로 남겨질 노년의 고독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속에서 저만의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이라 불리는 게임머니 1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게임 속 나무에 2시간마다 물을 주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려 구슬을 수확합니다. 잘 가꾸면 하루에 400개를 얻을 수 있지요. 열흘이면 4,000개, 한 달이면 12,000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우리네 속담처럼 이 작은 노력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30만 개가 넘는 구슬을 모으기까지 제가 얼마나 부지런히 꽃밭을 들락거렸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계획인 것을요. 인생은 어쩌면 거대한 게임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규칙 속에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웃고 울 뿐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모은 종잣돈 1억 구슬. 어느 날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상대에게서 게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연달아 2번이나 샀습니다. 화투를 쳐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 9월 국화 10끝, 쌍피에 쌌을 때의 그 참담함이란.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패를 후루룩 먹어버렸고 성우는 아하, 운이 없으시군요. 라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구슬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허탈함에 잠겨있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무심코 켠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 자산이 10억을 넘어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 1억짜리 방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운 좋게 큰 판을 따고 저도 모르게 먹튀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듯 제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3살배기 외손녀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3억 구슬을 공중분해시켜 버렸습니다. 아이는 꽃들의 다툼 게임에 들어가 점 100만 원짜리 방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지요. 저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고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재산 3억을 날렸네.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토록 꽃들의 다툼에 몰두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외롭고 피폐해질지 모를 노년의 시간을 이 작은 게임들이나마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스톱 외에도 낱말이어 맞추기나 삼국지 퍼즐 같은 다른 게임들도 하나씩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화투는 제게 꿈과 같은 놀이였습니다. 48장의 아름다운 그림을 맞추며 사탕이나 머리핀을 걸고 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어른들의 집 한 채보다 제 사탕 한 알이 더 소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짝을 맞춰도 피곤한 줄 몰랐고 눈을 감아도 화투패가 아른거렸습니다. 어른들은 이것이 노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오래 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짜릿한 재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랫집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화투패로 그날의 운세를 점치곤 하셨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오겠구나, 오늘은 조심해야겠구나 중얼거리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는 미나투 외에도 600, 삼봉 같은 다양한 화투놀이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시집와서는 고스톱이라는 새로운 놀이를 배웠습니다. 2월 매조, 4월 흑살이, 8월 공산. 이 세 장을 묶어 고돌이라 부르는 독특한 규칙이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지만 어느새 자나깨나 화투패가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살구꽃과 보름달, 그리고 똥광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다는 아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집은 겉보기엔 번듯한 양옥집이었지만 부엌은 10년은 방치된 듯 기름때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민망해하며 어머님이 살림을 놓으신 지 8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할머니는 겉보기엔 정정해 보였지만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고스톱 한 판만 쳐줘. 나 고스톱이 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때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화투로 건물 한 채랑 집 세 채를 날리신 분이세요. 지금 남은 건 이 집과 앞 건물 하나뿐입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한때 재벌이셨던 겁니다. 아들은 지긋지긋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갈 때 밥도 안 챙겨주시고 화투 치러 다니셨고 경찰서에서 모셔온 적도 셀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갚아주신 빚도 엄청난 금액이었다고요.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꽃들의 다툼 그 자체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슈퍼마켓을 하며 악착같이 살아 읍내에 건물을 여러 채 살 정도로 부자가 되었지만 일이 손에서 떠나자 찾아온 허전함과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화투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이 들면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영감, 왜 이제 와?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며 반가워하셨습니다. 평생 화투빚을 갚아주던 남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제게 간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꿈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빚 7천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회상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랑받았던 지난 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살구꽃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화투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화투는 정말 재미있어. 지금도 하고 싶어 미치겠어. 내가 죽거든 관 속에 화투 한 광만 넣어주면 안 될까? 아들, 딸들은 화투 이야기만 꺼내도 간질 환자처럼 발작을 하니 쯧쯧. 그 재미를 몰라서 그래.
내일 올 때 화투 좀 가져와. 그 재미가 어떤 건지 알게 해줄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돈 잃은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잡혀가기 일쑤였고, 여름에는 산에 텐트를 치고 3박 4일 동안 화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아와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은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요. 그러니 제발 끊으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줌마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 평생 화투 노름으로 인생을 즐기셨던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각자의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할머니 댁을 찾았을 때 아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어제 응급실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더니 간밤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화투를 치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서운해하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가셨다는 부고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딸들에게 관 속에 화투를 넣어달라고 유언했지만 딸들은 지긋지긋하다며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화투는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곳에서는 꽃들의 다툼에서 벗어나 다른 즐거운 놀이를 찾아보세요. 길 잘 찾아가시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화투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편히 가세요. 이 기나긴 게임에서 과연 누가 이긴 것일까요? 어쩌면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화투패를 손에 쥔 채 꽃들의 다툼이라 불리는 인생의 판 위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존재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